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 회고록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모든 거짓 선동을 당해서 탄핵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 거짓 선동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본인 입으로 안녕하세요. 지훈이 아름다운님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관련해서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그 주제죠. 이걸 박근혜 대통령님이 오늘 이렇게 회고록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사실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슨 뭐 호텔에서 7시간 동안 뭐 누구와 어쩌고 이런 거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지 않았어요.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 많은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말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껄끄러우신 주제였을 텐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헬시 트리님, 김영희님 반갑습니다. 자, 방송 내용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인사는 못 나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오늘 같은 날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좀 편리한 시간에 마음대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왜 미리 공지를 안 했냐 뭐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실 회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 들어가면은 출처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부분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면이 확 지나가기 때문에 원래 본 글을 정확하게 보시고 싶은 분은 중앙일보에 가셔서 한 달 구독료 9,000원 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회고록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밖에 못 보여드리니까 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신문 제목은 내가 정윤회와 정윤회는 이제 최서원 씨 전 남편이고 정유라의 친아빠죠. 그래서 정윤회와 호텔에서 미래를 했다고. 그래서 세월호 7시간을 직접 밝히신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윤석열, 한동훈, 박용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거짓 선동했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놨고 사기 탄핵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신문에 내가 정윤회와 미래 이렇게 이제 나오신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당시에 이제 회의를 하시는 그런 사진이시죠.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정치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뭐 30년 내에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분은 안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정치라는 것은 원래 더러운 건데 악마 새끼들이 하는 게 정치인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선한 마음으로 웬만한 종교가보다 더 영성이 뛰어나고 웬만한 철학가보다 더 삶에 대한 깊이가 있으신 마음은 따뜻하고 가슴은 넓고 머리는 냉철한 그런 유형으로서 이런 한 푼 받지 않고 우리가 회고록에서 늘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비대위원장을 해서 국회의원 공천을 주고 총선거를 치를 때 이런 한 푼 받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보통 정치를 하면서 이 당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흔들죠. 공천권을 쥐고 흔든다라는 거는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돈 싸다가 김대중한테 갖다 바치고 김영삼한테 갖다 바쳐가지고 나 이렇게 돈 갖다 바쳤으니까 나 국회의원 공천 주세요 해서 엄청난 돈을 챙겼죠. 김영삼, 김대중. 예? 노무현 때는 안 그랬을까요? 문재인 때는 안 그랬을까요? 조사하면 다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님은 다 남들에게 다 공천 무슨 심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하게끔 해가지고 이런 한 푼 받은 게 없어요.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도 이런 한 푼 받지 않았어요. 원래 대한민국 정치가 공천권을 쥐고서 국회의원 너 시켜줄게 하면서 돈을 몇억 원, 몇십억 원 뜯어 챙겨 먹어서 그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게 대한민국 정치 공천권 장사죠.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것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깨끗한 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정말 훌륭한 정치를 하시다가 늑대 새끼들 사탄 마귀 새끼들한테 정말 물리신 거죠. 정말 물리신 겁니다. 뭐 국민들 수준이 아주 뛰어났다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이 늑대 마귀 사탄들이 뭉쳐가지고 언론계, 종교계, 사법계, 그 다음에 정치계 똘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렇게 물어뜯었던 거죠. 자, 그 중에서도 국민들이 그 당시에 2016년에 가장 많이 열을 받았던 건 뭐냐? 뭐 이런 거. 세월호 7시간 때 박근혜 대통령님이 호텔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던 저런 거에 완전히 저런 새빨간 거짓말에 선동을 당한 사람들이 많죠. 저는 그때도 안 믿었습니다. 정말 안 믿었어요. 저는요. 한 번도 언론에 나왔던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선동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가짜 태블릿 PC가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에 의해서 방송에서 JTBC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그 날도 저는 그거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와 같은 선동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좌파들의 선동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 믿지 않았었습니다. 자, 회고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호텔에서 미래했다고? 자, 박근혜 대통령님 직접 밝히시는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이거 얼굴 들고 살겠습니까? 박영수 얼굴 들고 살겠어요? 그 당시 특검했던 검사들 얼굴 들고 살겠습니까? 나는 이거 말이죠. 이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대통령직 물려주고 지금 당장 다들 물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 전부 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자기네들이 지금 이거 오늘 나온 걸로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회고록에서 이런 진실을 말한 게 이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원자폭탄보다도 더한 것이 지금 오늘 지금 이게 나온 겁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게 또 제가 조정을 좀 할게요. 조정을 좀 할게요. 세월호 참사는 내 재임 중 벌어졌던 일들 가운데 가장 최고로 처참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가장 처참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처참했다. 무슨 뜻일까요? 처참했다가 참담하다란 뜻도 있고 처가 굉장히 이런 뜻이죠. 굉장히 참담했다. 가장 굉장히 참담했다. 먼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16일이죠. 16일 잘 기억해 주시고요.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7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월호가 터진 게 오전 9시부터 7시간이면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오전 9시 그때 사건이 터진 시간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상처를 남기게 된 점에 대해서 회고록을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자, 여기서 또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시죠. 자, 이 사과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범인이다, 그거를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죠. 사건이 어떻든 생겨서 국민들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큰 상처가 남게 된 것에 대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전에도 사과를 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예.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렇게 사과한 거 가지고 아주 발광하는 창로 이놈 새끼들 말이야. 나이 헛먹어 가지고 말이죠. 이놈 새끼들 말이죠. 이것도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세월호를 침몰시킨 범인이라고 또 우기지, 니들 이 새끼들아. 야, 이 새끼들아. 세월호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상처를 안게 된 게 또 사과하셨어? 또 사과. 박근혜 대통령님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월호 배 밑창을 주먹으로 두들겨 패서 구멍 내가지고 세월호 침몰시켰다. 그런 걸 인정하는 사과 아니지. 이 멍청이들아. 사과하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니들은 어떻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전에는 태극기 들었다가 박근혜 대통령님 까는 인간들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니들이 엄청 모자란 새끼들이야. 모자란 새끼들이라고. 어떤 바보 같은 새끼는 말이야, 9월 16일 날 김기현이가 대구 사저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인사하면서 악수를 나눴는데 그걸 가지고 의인이 악인의 손을 잡을 때는 복이 없고 이딴 소리 떠들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복이 없다. 악인의 손을 잡아준 박근혜는 복이 없다. 이러고 성경 구절을 읊어가지고 개소리 떠드는데, 야, 이제 성경 구절 그딴 식으로 막 갖다 붙이지 말어. 그건 굉장히 유치한 거야, 유치. 신학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구절에 그냥 글자만 비슷하면 갖다가 붙여가지고 막 떠들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뭐가 복이 없어 도대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복이 없다고 비난하는 거잖아. 아주 심보가 틀려 쳐먹은 거지. 그러지 말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말어. 자,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당시 국정을 책임졌던 내가 누구보다 큰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어쨌든 사고가 터졌으니까, 대통령이었으니까,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자였기 때문에 큰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체 어떻습니까? 문재인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얘네들 보면 책임의식 없죠. 새빨간 거짓말 늘어놓고 여성가족부 해체시킨다고 했다가 선거 끝나고 당선되니까 여가부 오히려 존재시키고 존속시키고 또 여가부 예산을 9%나 증액시켜주고 대한민국이 과학 입국, 기술 입국, 과학 기술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자 나라 됐는데 그 과학 기술 예산을 윤석열이가 14%나 삭감했죠. 그래도 윤석열이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책임의식 하나도 없습니다. 허구헌만 날 놀러 다닐 생각만 하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고속도로 같은 거 만들어도 미안하다고 책임의식 하나도 없고요. 반성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윤석열 같은 것들은 저것도 인간이라고 치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냥 천사죠. 하나님급이에요. 마음가짐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나에게 있어. 세월호가 어떻게든 원인이 어떻게 됐든
비참한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그게 내가 비판받을게. 큰 비판받을 게. 그것도 큰 비판받을게. 이렇게 책임의식이 강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문재인이가 이딴 소리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윤석열이가 이딴 말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쓰레기들이 넘칩니다. 책임은 안 지고 권력은 무한대로 누리고 싶고, 책임은 안 지고 권리는 무한대로 누리고 싶고, 책임은 안 지고 온갖 향락은 다 즐기고 싶고, 책임은 안 지고 술 처먹고 떡 처먹고 인생을 호랑방탕하게 놀았고, 책임은 안 지고 거짓 선동했고, 책임은 안 지고 세월호 7시간 가짜 선동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에 국가 반란 일으켰죠. 이제 윤석열, 한동훈 이 특검들은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렇게 당시 세간에서 나와 관련해 제기됐던 온갖 의혹이나 추문에 대해서, 더러운 소문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라고 애쓰지 않았다. 책임, 내가 대통령이니까,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니까 나를 비판해. 그래, 내가 비판받아도 싸지.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하지만 이제는 말이야 그때는 그랬지만 내가 말이야 이제는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 그것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말이야. 그게 또다시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래. 내가 착하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착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내가 말 안 하면은 그냥 다 그런 게 묻힐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혼자만 참다 보니까 오히려 악순환이 생겨. 악마 새끼, 마귀 새끼들이 더 날뛰는 거야. 이 악순환이 발생해. 더 국가가 분열되고 더 혼란스러워져. 더. 이 사기 새끼들, 마귀 새끼들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회고록을 통해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소상히 밝히려고 한다. 이거는 4월 18일입니다. 자, 세월호는 4월 16일 날 발생했습니다. 416 7시간은 4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을 말합니다. 자, 7시간 동안 뭐가 생겼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말은 대통령 취임 이래 1년 지났죠. 딱 1년 지난 이래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자가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였다. 얘네들이 이걸 노렸을 수도 있죠.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젠지를 스케줄을 미리 알고 청와대에 그런 놈들이 있겠죠. 청와대 스케줄을 빼돌리는 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젠가 보고서 그때를 기해서 세월호가 깔아앉게 만들었겠죠. 시작은 3월 20일에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였다. 대통령이 되고 규제개혁을 여러 번 강조해왔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싶었던 나는 물건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일자리를 규제로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강조하며 혼신의 힘을 다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이 규제를 혁파해서 일자리 많이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님 때 무역 수지가 흑자인데 950억 달러씩 3년 내리 얻었잖아요. 950억 달러 3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상 무역 수지가 900억 달러를 넘겼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님 밖에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만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박근혜 대통령님이 재임하셨던 2013년은 취임 안 해고 2014년, 15년, 2016년, 2017년 3년간 90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역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게 바로 이런 규제를 혁파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기업들이 일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성과를 내면 성과급제로 보너스를 주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서 노력을 기울이면 성과를 얻고 사람들이 신나서 일을 할 때였죠. 누가 뜯어가는 사람 없고 내가 노력한 그 과실을 뜯어가는 놈이 없고, 지금 문재인 때나 윤석열 때는 뭔가 노력해서 결실이 나오면 민주당 뭐 떨거지들이 뜯어가, 민주화 유공자가 뜯어가, 뭐 이 새끼 저 새끼 다 뜯어가. 윤석열 때는 무슨 검찰 출신이 뜯어가, 윤석열과 연줄 있는 놈이 뜯어가, 김건희랑 줄 쓴 놈이 뜯어가, 뭐 그런 식으로 냄새가 비질비질 나는 거죠. 혼신의 힘을 다했다. 혼신의 힘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현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회의가 무려 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회의를 하면 7시간을 합니까? 7시간. 호텔에서 7시간이 아니라 회의를 7시간 했더니, 회의를 7시간, 현장에서 회의를 7시간, 호텔 7시간 아니고 현장에서 회의를 7시간. 오후 2시에 시작한 회의가 저녁도 거른 채 오후 9시에 끝났을 때 나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야, 어떻게 한나라의 대통령이 저녁도 굶고 저렇게 합니까? 저녁도 굶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살리기 위한 그 진정성, 다 여기서 나오죠. 이런 데서. 이틀 뒤인 3월 24, 25일 네덜란드 헤그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비행기에 올랐다. 14시간의 비행을 거쳐 네덜란드에 도착했다. 14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곧바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야 했다. 북한 핵 문제와 자유무역협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중요한 자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또 중요한 일만 또 만들어 내셨죠. 사실은. 그냥 놀러 가는 그런 외국 순방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가는 외국 순방,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슨 실소득이 있는 그런 외국 순방을 해야겠다고 중요하게 일정을 만드니까 모든 일이 다 중요하죠.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안 해. 중요한 것만 하는 거야. 이어서 열린 핵 안보 정상회담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53개국 정상이 참석한 국제회의였다. 나는 3월 24일 개막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았고, 다음 날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강행군이 이루어졌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몸이 너무 안 좋아 링거를 맞고서야 겨우 참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말 인사를 제대로 듣지 못해 오해를 받았을 정도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안녕하시무니까 이렇게 한국말로 했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굉장히 존경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베 총리도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죽어가는 20년을 다시 살린 게 아베 총리죠. 그렇게 제대로 한 사람들은 총 맞고, 아베 총리는 죽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한국말 너무 피곤해서 못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가서 눕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그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다 오해가 풀렸어. 헤이그 일정을 마친 뒤엔 3일간의 독일 순방이 또 이어졌다. 정말 대단하시. 정말 대단하시. 이렇게 5박 7일입니다, 여러분. 5박 7일. 예.
5일 잠자고 7일 동안, 와, 이게 잠도 부족하죠, 이 정도. 빡빡한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엔 시차 적응까지 겹치며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도 없었다. 충분히 이해하죠, 비행기 탔던 사람들은. 하지만 국내에서도 일정이 연일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다 중요한 거야. 다 모두가 다 중요해. 그냥 너무 그러니까 허투루 뭘 하시지를 않아. 한 번 했다 하면은 중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3월 31일부터 또 4박 5일 일정으로 재외 공관장 회의가 열렸다. 각국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한국으로 와서 참석하는 행사인데 나는 4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만찬을 주재했다. 오랜만에 고객을 찾은 이들을 앉아서 맞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권위의식도 없는 거예요. 보통 대통령이면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다른 사람 기다려도 되는데 앉아서 맞이하지 않고 입구에 서서 그 제외 공관 그 외교관들을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면서 서서 입구에 서서 눈높이를 맞춰서 대등한 자세로 외교관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눈 위치를 맞추면서 인사를 나누고 각 나라의 상황도 물어보니 선체로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선체로. 4월 8일에는 방한한 토니 에보 호주 총리와 만나 한 호주 정상회담을 가졌고 4월 14일에는 21명의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을지 몰라도 실상은 몸이 부서지는 듯 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몸 상태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라 했죠?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몸이 부서지는 듯 했다. 얼마나 계속해서 피곤했으면은 이런 말을 계속 쓰실까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몸이 부서지는 듯 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도 없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도 없었다. 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나의 상태가 주변에 아슬아슬하게 비쳤던 모양이다. 하루는 정호성 비서관이 나에게 대통령님 차라리 하루만 일정을 비우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다라고 거인이했다. 사실 나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던 차라서 그렇게 하겠다 답했다. 무리하게 몸을 축내는 것보다 관저에 머무르면서 업무를 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니, 관저에 머물러서 하루 쉬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 쉬면서 업무를 보겠다는, 쉬면서 업무를, 참. 쉬면서 업무를 보겠다. 참. 관저라고 해도 서재나 책상 등이 있어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다. 그렇게 해서 쉬기로 한 날이 바로 운명의 날인 4월 16일이다. 4월 16일 날 쉬는 날이었다. 4월 16일. 정말 세월호가 일어난 뒤 야당에선 내가 이날 왜 본관에 가지 않고 관저에 머물르지를 놓고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하얀 미친놈들이죠. 예. 굉장히 미친놈들인 거예요. 그때 본관에서 무슨 했다? 마사지를 받았다. 뭘 했다. 또 호텔에서 7시간 뭘 했다. 개소리가 많았죠. 그 다 말이 안 맞잖아요, 시간이. 왜 본관에 가지 않고 관저에서 머물러 있었는지를 놓고 여러 의혹 제기를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호성 비서관은 쉬기로 했던 4월 16일에 나의 연가 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 정호성이가 이거 일부러 이런 겁니까? 뭡니까 이거? 예? 우연의 일치예요. 4월 16일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연가 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일을 이따위로 해. 이거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이 나오면요, 꼼꼼하게 안 읽습니다. 그냥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세팅, 설정만 이렇게 해놓고 방송을 켜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를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설명을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해나가는 겁니다. 이 많은 내용을 제가 막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고 준비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저도 바빠가지고. 아마도 비공식적인 자체 휴일 정도로 간주했던 모양이다.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 좋게 지금 해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정호성 비서관이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자, 이날을 공식 휴가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혼선이 되었던 거다. 이것은 이날 무수히 벌어진 혼선의 예고편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혼선이 생기는 계속 첫 단추 잘못 끼우니까 계속 잘못 끼우는 것처럼 혼선이 연속되었다. 강행군대 관저서 휴식하고 있는데 첫 보고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첫 보고가 7분에서 8분이 늦었다. 이게 빨리빨리 안 오는 거죠. 7, 8분 늦었다. 4월 16일 오전은 당연히 공식 일정이 없었지만 일상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관에는 안 갔지만 관저에서 보고서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다.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세월호가 기울어진다는 신고가 119에 처음 접수된 것은 오전 8시 54분이었다. 자, 9시입니다, 여러분. 자,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세월호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이상한 놈 하는 놈들이 세월호 7시간 조작했죠. 윤석열, 한동훈, 박영수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국정농단을 일으켰다. 호텔에서 뭘 했다. 이 개소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침 9시입니다. 9시부터 7시간이면은 오후 4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9시부터 4시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이 호텔에 있었는지 뭘 했었는지 이제 나오겠죠. 예. 이 진실이 드러나면은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것들이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국민들 사기치고 새빨간 거짓말로 언론 플레이에서 사기탄에 국가 반란을 한 거죠. 윤석열, 한동훈은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현 자리에서 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모든 직위를 당장 넘겨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즉시 청와대로 복귀하셔도 되는 진실이 오늘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9시에서 4시까지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님이 호텔에서 어쩌고저쩌고 개나발을 불었죠. 이 새끼들이.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래서 촛불 들고 나오는데 불에 기름을 붓듯이 만들었죠. 자, 8시 54분 9시에 김장수 안보실장이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것은 9시 30분. 야, 37분 뒤에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37분 뒤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고를 갖다가 제대로 안 한 거죠.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야, 거기 일부러 저거 하지 마. 저거 보고하지 마. 중간에서 막. 다 이게 엮여 있는 거예요. 사전에. 상황 보고서 초안을 받고 나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을 때가 오전 10시 12분에서 13분이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하고 1시간 16분. 1시간 16분이니까 76분 뒤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처음으로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처음으로. 76분 뒤. 아,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예, 76분 뒤에 보고를 받았어요. 이때까지 사고 사실을 모르고 있던, 그러니까 76분은 모르고 계셨어. 자, 7시간 가운데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님 7시간 호텔에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었는데 처음에 76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어요. 처음 받았어, 이때.
나는 보고서를 읽다가 참고할 자료를 찾느라 휴대전화를 놔둔 채 다른 방에 가 있었다. 쉬는 날인 만큼 경계심이 다소 느슨해진 면도 있었다. 휴대전화를 그곳까지 들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도 혼선의 하나였죠. 편안하게 좀 쉬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마침 또 휴대전화가 없던 것이 불편하게 된 거야. 상황이 급박했기에 김장수 실장은 계속 통화를 시도하기보다 안보실 직원을 통해 상황 보고서 일보를 바로 관저로 보냈다. 그러니까 전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보냈다라는 거죠. 그때가 오전 10시 20분이었다. 사건이 터지고 1시간 24분 뒤에 첫 보고서를 받으신 거다. 1시간 24분 뒤. 호텔에 갔던 거 아니다. 많은 이가 비판하듯이 이때 나에게 첫 보고가 들어오는데 약 7, 8분이 늦어진 것이다. 아니구나. 9시, 맞네. 아까 처음 8시 54분이죠. 오전 8시 54분에 119에 처음 사건이 접수되었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오는 거는 10시 20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본 나는 깜짝 놀랐다. 배 안에 수백 명이나 탑승하고 있다고 하니 무엇보다 이들의 안전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나는 곧바로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객실 곳곳을 다 찾아서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하세요라고 지시했다. 오전 10시 22분. 오전 10시 22분. 호텔 가서 있었던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윤석열 한동훈 똑바로 들어, 이놈 새끼들아. 당장 사퇴하고 청와대 대통령직을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넘기고 물러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배 곳곳을 샅샅이 다 뒤져야 합니다. 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얼마나 나중에 해양경찰들이 한 짓이 잘못됐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 해체를 했겠습니까? 직접 전화를 걸었죠. 직접. 해경 특공대라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객실과 엔진실까지 철저하게 확인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주문했다. 오전 10시 30분 해양경찰청장에게 10시 30분에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요. 이거 애들 전원 구조입니다. 예? 이거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박근혜 대통령님 지시를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배 안에서 죽은 거죠. 해경 특공대라도 투입해서 엔진실까지 철저하게 확인해서 다 하라고. 10시 30분.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30분 뒤죠. 이것이 세월호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 청와대의 첫 대응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던 오전 9시 30분쯤 세월호는 좌연으로 기울어져 복원력을 상실했고 1시간 뒤에는 거의 침몰한 상태였다. 오전 10시 30분.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장에게 애들 다 구조하라고 얘기했을 그때는 이미 침몰한 상태였어. 그럼 해양경찰청장이 얘기를 해야지. 이미 침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죠? 박 대통령님 언급을 안 하시죠? 하지만 당시엔 아직 현장 화면이 확보되지 않았고 침몰 사실도 전달되지 않았다. 아니,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 게 9시 30분이잖아요. 해경이. 그리고 1시간 뒤인 오전 10시 30분에 배가 다 침몰했잖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님이 해양경찰청장 김석균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구조하세요라고 할 때 김석균이는 대답을 했어야죠. 이미 침몰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안 했어? 해양경찰청장 김석균은 왜 그 얘기를 안 했어? 침몰했다고.
침몰 사실도 전달되지 않았다. 침몰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안 한 거예요. 해양경찰청장이 이 회고록에 의하면은. 그래서 나는 구조 장비를 총동원하고 해경이 투입되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침몰됐는데 침몰됐다라고 보고를 안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야 이거 해경 전부 총동원하면 이거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보고를. 9시 30분에 이미 침몰됐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1시간 동안이나 10시 30분이 됐는데도 보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새끼들이 이거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 했겠죠. 미리미리 보고하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짝짝짝 해가지고 애들 살릴까봐 중간에서 어떤 새끼들이 이거 보고를 안 한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안에서 1시간씩이나 보고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문자를 띠디딕 하면은 그냥 0. 몇 초에 문자가 다 카톡이 다 가는 세상인데 카톡 다 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1시간씩이나 모를 수가 있어. 해경이 9시 30분에 현장에서 봤는데 이미 침몰했는데 왜 9시 30분에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청와대에 왜 카톡으로 보고가 안 돼? 벌써 기울어져 있었다. 복원력이 상실했다. 지금 1시간 뒤에 10시 30분에 침몰했다. 왜 보고를 안 하냐고. 왜. 청와대의 대체적인 분위기도 그랬다. 다 구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이후 국가안보실을 통해 두 차례 오전 10시 40분과 11시 20분에 상황 보고서가 도착했지만 배가 침몰했다거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은 없었다. 여기 이게 나오죠. 이 새끼들이 해양경찰청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제대로 보고 안 한 거야, 이거. 제대로 보고 안 해가지고 애들이 다 죽게 만든 거죠, 이게. 이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사건을 일부러 만든 거죠, 이게. 아니, 어떻게 11시 20분까지, 예? 9시 40분에 도착했다면서, 해경이. 근데, 10시 반에 완전히 침몰했는데, 그것도 보고 안 했고, 11시 20분에도 보고 안 했고, 이야. 그러니까 세월호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인위적으로 침몰시킨 거죠. 사건을 만든 거죠. 사건을. 애들을 갖다가 죽인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진실 얘기하잖아요. 상황 보고서에 침몰된 사실이 없었다. 어떤 새끼가 상황 보고서를 썼는데 침몰했다고 보고 안 한 거야. 그 새끼를 잡아 족쳐야 돼. 그 새끼. 자, 이게 이제 해경이나 그 관련 쪽에서 그 김장수 안보실장은 왜 이거를 모를까? 응? 이런 거를 왜 모르고 앉아 있을까? 어떻게 김장수 안보실장은 이걸 몰라, 이런 거를. 가만히 앉아만 있어? 이거 침몰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김장수 안보실장은? 아, 그래서 나중에 사기 탄핵 때 김장수는, 조사를 안 받았구나. 라고 의심하면은 뭐라고 대답할까, 김장수는? 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때 멍청한 공로로 김장수가 사기 탄핵 파들에서 감옥에 안 끌려갔구나. 황교안이랑 같이. 아, 그런 거야? 아니겠지. 에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겠지. 그렇게까지 마귀 새끼 아니겠지. 그렇게까지 비열한 새끼 아니겠지. 어떤 새끼가 이게 사건 9시에 터졌는데 11시 20분이면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 동안 세월호 그 배가 기울고 침몰한 거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실대로 보고를 안 했다는 거야. 아, 나쁜 새끼들입니다.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전원 구조 보도의 안도.
보고는 안 하고 언론에서 전원구조라고 사기쳤죠. 이 새끼들. 이거 전원구조 보도한 놈 잡아가지고 정말 이것도 주리를 틀어야 됩니다. 이 새끼. 자, 전원구조 보도에 안도하고 확실히 안 따진 것 아니했다. 뭐 인간인데 어떡합니까? 전부 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속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저걸 다 하겠어요? 청와대에 사건이 터지면 김장수 안보실장도 저거 하지만 뭐 비서실장도 있고 뭐 많잖아요. 온갖 비서관들이 많고 행정관들도 많고 장관들도 많고 많은데 어떻게 한 놈도 제대로 된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의 보고를 안 올렸을까? 아니면 중간에서 어떤 새끼가 차단했을까? 분명히 누군가가 차단했겠죠. 일부러 모르는 척, 보고를 아직 안 받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래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뭘 어떻게 해. 거기다가 TV에 전원구조 보도가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믿을 수밖에 없었지. 오전 11시쯤 세월호 사건 터지고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쯤 관저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다. YTN을 틀어놓고 있는데 전원구조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나는 참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그쵸. 아침 9시부터 2시간 동안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근데 전원구조. 언론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던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안보실은 김장수 안보실장은 해경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올라온 보고들을 취합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사고 때는 오히려 보고가 언론보다 늦어지기도 한다. 그래도 그렇지. 이미 10시 반에 다 가라앉았다며. 세월호가 다 깔아앉았다며. 그러면은 해경에서 안보실 김장수한테 10시 반에 보고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보고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했어? 안보실의 김장수가 보고를 받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전달 안 했나? 그래서 사기 탄핵 때 김장수는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었던 건가? 그런 거야? 아닌 거야.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이미 10시, 몇 시야? 10시 반에 다 깔아앉았다며. 박근혜 대통령님이 전화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잖아. 이 김석균 이 경찰청장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10시 30분에 전화할 때도 이미 그때는 가라앉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있던 김석균이가 이미 침몰했습니다 라고 말을 안 해준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그 속인 거지. 다들 속인 거야. 짜고서. 응?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처 못하게 제대로 빨리빨리 알면 박근혜 대처를 빨리빨리 해서 애들 다 살릴까봐 죽여야 되니까 이 새끼들이 보고 안 난 거야. 10시 20분이 됐는데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는 정확한 보고서가 안 왔다. 야, 그 보고가 안 오니까 11시에 YTN에서 방송 보도에 전원구조 나오고 새빨간 거짓말이죠 벌써 이게. 응? 10시 30분에 벌써 침몰했는데 전원구조 나왔어. 그거 보고 안심했다. 이 새끼들이 다 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다 짠 겁니다. 이 새끼들이야. 그래서 오전 11시 20분 안보실에서 보낸 세 번째 상황 보고서에 구조된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을 때도 나는 다음 보고에는 추가 구조 인원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10시 30분에 다 가라앉았는데 10시 30분에 11시 20분에 구조 숫자 계산하고 있었어. 다 가라앉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 언론 보도와 안보실에서 파악한 숫자가
다른 이유를 더 따져 물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언론 새끼들이 사기친 거 아니면은 김장수 안보실에서 사기친 거 분명한데 이 두 놈들 중에 누가 범인인지 그때 따져 물었어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못했다라고 지금 한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론 아니면은 김장수 안보실이 요 새끼들이 이게 사기를 쳤다.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나는 언론에서 그러한 중대한 일을 잘못 보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근데 사실은 잘못 보도했죠.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지금은 약간의 보고 지연이 생긴 것으로 짐작했다. 돌이켜보면 너무 아니한 판단이었다. 몸이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몸이 방금이라도 그냥 부서질 듯한 그런 피곤을 한 달 내내 겪었던 박근혜 대통령님이니까 그 하루 쉰다고 쉰 게 이러한 보고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밑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사기를 치면은 위에 있는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야당과 일부 언론은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내가 중대본을 방문한 오후 5시까지를 잃어버린 7시간 또는 세월호 7시간이라 명명하며 의혹을 제기하곤 했다. 혹자는 이날 내가 구술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호텔에서 정윤회와 미래 중이었다고 했다. 또 성형시술을 받았다.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등의 이야기도 떠돌았다. 나중에 재판에서도 다뤄졌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날조에 불과한 내용이었다. 이 날조를 누가 만들어냈냐?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가 만들어냈다. 세월호 7시간 세월호 7시간 이거죠. 2016년 12월 15일 세월호 7시간 전담팀 구성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는 한 팀을 이뤄 세월호 7시간 전담팀을 구성했다. 박근혜 탄핵 전국 특검 세월호 7시간 수사에 검사 4명 투입.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 수사에만 특별 검사부 1명과 검사 4명을 투입. 아주 생발광들을 한 거에 미친 새끼들이 이게. 이 새끼들은 국가 반란 범죄자들입니다. 자, 특검, 뇌물죄, 세월호 7시간 화력 집중. 박근혜 대통령님이 7시간 뇌물 받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저 짓을 한 거죠. 요거 쫙 버리고요. 요거 이렇게 버리고 얘도 이렇게 쏙 집어넣고요. 자, 2016년 12월 14일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부 다 탄핵소추안 통과될 때 이 뇌물죄 세월호 7시간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12월 9일 날 통과시켰습니다. 그거 전부 거짓말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5일 뒤에 특검 뇌물죄 세월호 7시간 화력 집중. 윤석열 뭐 양재식 박영수 뭐 등등등 총 4개 수사팀이 세월호 7시간 화력 집중. 근데 지금 드러난 거 보면 뇌물 받은 거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호 7시간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다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양재식 이 특검이 조작 날조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조작 날조라고 얘기하죠. 자, 박근혜 대통령님이 1심 재판 받으시고 2심 받고 대법원 3심 받았는데요. 다 주요 혐의에 보면은 여기 세월호 7시간 혐의가 없습니다.
미르재단, K재단도 계속해서 무죄예요. 뇌물액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특활비 받은 게 130억 원이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정원 특활비 직접 받은 게 아닌데도 72억 원, 86억 원밖에 안 돼요. 윤석열이는 직접 현금으로 130억 원을 받아 처먹었습니다. 여기 말 구입비, 말 보험료, 용역대금 이거 전부 다 이것도 무죄죠. 왜냐하면은 말이 뇌물이라고 했는데 말의 소유권은 계속 삼성으로 있었습니다. 말의 소유권이 정유라한테 넘어간 적이 없고 최소한 씨한테 넘어간 적이 없어요. 말의 소유권은 항상 삼성 소유였습니다. 뇌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홍준표는 2023년 1월 11일 또 개소리했죠.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도 적용된 범죄인데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입니다. 개소리하고 있잖아요. 미르재단, K재단 뇌물 1심, 2심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났습니다. 홍준표가 새빨간 거짓 선동을 또 이따위로 하잖아요. 얘도 미르재단, K재단 뇌물이 제3자 뇌물죄 전부 무죄에 나온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게요. 홍준표도 정계 은퇴해야죠. 저것도 허구한 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거짓 선동하는 거. 자, 계속해서 나는 세월호 구조가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오후부터 매 시간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호텔에서 어쩌고 저쩌고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윤석열이가 무슨 선배 검사랑 놀던 줄리라는 여자하고 뒹굴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서둘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죠. 호텔에서 뒹굴었는지 어디서 뒹굴었는지 지가 맨날 뒹굴으니까 남들도 뒹구는 줄 아는 거야. 이 새끼가 아주 나쁜 새끼들입니다. 이 특검 이거 박영수 보세요. 뇌물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는지. 뇌물 받아 처먹은 놈이 뇌물 받아 처먹은 놈이 박근혜 대통령은 1원 한 푼 안 받는데 뇌물죄 뒤집어 씌우는 거 보세요. 남의 선배 검사 여자 도둑질해서 따먹고 말이야. 그거 들켜가지고 문제될 것 같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고 대장동 55 클럽에 돈 받은 놈들 그게 진짜 뇌물 받아 처먹은 범죄자들인데 그건 하나도 조사 안 하고 1원 한 푼 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 오로지 세월호 사건 일어나가지고 7시간 동안 청와대에 앉아서 진두지휘하고 대책을 세운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호텔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 조작 날조를 한 게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이건 범죄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끌어내렸습니다. 헌정 중단을 초래한 게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국가 반란 범죄를 저지른 현재 범죄자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전원 구조가 적힌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을 무렵인 오후 1시. 오후 1시면은 세월호가 사건 난 지 4시간 뒤입니다. 세월호 4시간 뒤.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청와대에 계속 계신 거야. 4시간 동안. 세월호 사건이 터진 4시간 지난 1시 7분에 안보실에서 370명 구조라고 적힌 새로운 보고서를 올렸다. 아니 미친 새끼들 아냐. 안보실에 김장수 있는 데가. 애들은 이미 빠져가지고 전원 침몰해가지고 죽었는데 1시 7분에 또 안보실에서 애들 370명 구조라고 보고서를 올려.
이야, 이 김장수, 얘도 이거 조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김장수, 그래서 얘가 사기 탄핵 때 조사 안 받았는 건지. 이건, 이 사람 되게 수상한 거야, 지금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자꾸 김장수 이름을 떠들잖아요, 김장수. 김장수 이름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김장수 안보실장도 전화로 190명을 추가 구조해서 현재 370명 구조입니다라고 재차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계속 이렇게 하고 안심하게 하는 이유는 뭐야? 혹시라도 이제 안심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호텔에라도 가기를 기다리고 요 새끼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인원을 구조해 반가웠지만 여전히 전원 구조라는 언론 보도와는 수치가 달랐다. 그래서 김 실장에게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는데 구조 상황을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라고 지시했다. 오후 2시 11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5시간 뒤,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1시간 뒤에 침몰을 했어, 완전히. 근데도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5시간이 지난 뒤에도 정확한 보고가 안 왔어. 어떤 새끼가 이거 정확한 보고를 안 한 거예요? 5시간 동안. 이거 고의적으로 이거 정확한 정보를 박 대통령이 전달 안 한 거예요. 계속 박근혜 대통령님이 엉뚱한 지시를 내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안심하고 호텔에라도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면 아차, 저거 잘 걸렸다 이제. 이렇게 덫을 놓은 거죠. 어디라도 가면은 이제 거기 가가지고 누구 혹시 남자라도 만났으면 남자랑 7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 새끼들이. 아니 세월호가 물에 빠졌고 1시간 뒤인 10시 반에 물에 완전히 침몰했는데 세월호가 빠진 지 5시간 뒤에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정확한 보고가 안 가고 있어. 개자식들이죠, 완전히. 초조하게 기다리던 다음 보고가 들어온 것은 오후 2시 50분이었다. 세월호가 빠지고 6시간 뒤에 보고가 들어왔다. 그때까지 계속 초조했다. 죄송합니다. 190명을 추가로 구조했다는 것은 중복 보고입니다. 잘못된 보고입니다. 라는 김장수 안보실장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김장수가 이 사람 일을 이따위로 못합니까? 어떻게? 예? 야, 6시간 뒤입니다. 2시 50분이면은 세월호가 물에 빠진 게 8시 45분입니다. 그로부터 6시간 뒤인 6시간이 지났는데도 안보실장 김장수는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계속적으로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나 같았으면 아마 쌍욕을 날렸을 것 같아. 야, 이 김장수, 야, 이 개씨. 야, 이 김장수 개씨. 신발 안보실장이 뭐 하는 겁니까? 6시간 동안 상황 파악도 못해요? 이때 이 공적으로 사기 탄핵 때 감옥에 안 갔나 궁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 것은 세월호가 물에 빠졌다는 소식이 나온 오전 8시 45분부터 6시간이 지난 2시 57분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왜 구조인원 집계가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겁니까? 나 같았으면 아주 쌍욕을 했을까? 야, 이 개이씨,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이 개이씨, 니가 차 똥별 출신이지? 야, 이 개이씨, 야, 철저히 파악하세요.
야, 이렇게 이거 무능한 거야? 아니면 저쪽 편에서 보면 굉장히 유능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에게는 무능하게 행동했지만, 그 누군가에는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짓을 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한시라도 빨리 중대본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후 3시, 6시간이 지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계속해서 세월호에 대해서 그냥 여기에 다 관심을 쏟은 거예요. 뭐가 제대로 보고가 안 들어오니까 와 미치겠는 거야 진짜 박근혜 대통령. 중간에서 속이면 어쩔 수 없어요. 중간에서 바보 만드는 거 우습습니다. 얼마나 남았나 볼까요? 예, 오늘 이거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급할수록 냉정해야 하는데 사안인 만큼 나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배가 물에 빠졌는데 6시간이 지났는데 6시간 동안 사태 파악이 안 되니까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그냥 막 김장수 불러다가 그냥 막 조인트 막 까고 말이죠. 막 그 재떨이 집어 던졌습니다. 그냥 막 최대한 빨리 중대본으로 가자고 지시했지만 경호실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연락이 왔다. 이거 봐. 또 여기서도 뭐가 맨날 이렇게 기다려야 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야지. 이동 때문에 교통 통제를 해야 하니 경찰청과도 협의해야 하고 중대본에도 연락해야 하니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이다. 사실 대통령이 어딘가를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답한 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미용사가 왔다는 연락이 왔다. 호출한 적이 없는데 미용사가 왔다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도 미용사 저 새끼들이 보낸 거지. 나중에 아이고 세월호 터졌는데 청와대에서 한가하게 머리나 만들고 말이야 미용사하고 희덕댔대. 이 새끼들이 이거 하려고 미용사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간첩이 있는 거예요. 간자가 다 있는 거야. 미용사 호출한 적이 없는데 청와대 관저 직원이 나의 외출 준비를 위해 미용사에게 급히 와달라는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아니 이 사람도 이거 믿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뭔 미용사가 와. 내가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경호실에서는 연락이 없는 상태였고 긴장한 미용사는 제가 빨리 하면 금방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여기까지 온 그녀를 돌려보내기도 난처한 상황이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님은 맨날 남의 처지를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오해를 맨날 받으시는 거야. 남의 처지를 생각하다. 결국 경호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머리 손질을 맡기기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다 덫이라는 거죠. 적군들이 뭐 하나 하려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전원구조라고 하는 언론사 방송 보도를 보고 혹시라도 노는 날이라고 호텔이라도 갔으면 거기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왔다면 이거 완전히 뒤집어 씌운 거죠. 호텔에서 뭐 했대가 완전히 이거 발목 잡히는 거야. 머리 하나 하는 것 가지고도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 중 하나다. 다 이게 간자가 있고 간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일을 갖다가 나중에 책 잡힐 일을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때 경호실에서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죠. 머리 만드는 거 미용사 연락했죠. 뭐가 착착 들어맞잖아요. 준비할 시간을 기다려 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출발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밀어붙여야 했었다. 경호실 편히 봐주고 미용사 편히 봐주고 누구 편히 봐주다가 내가 뒤집어 썼다. 남들 사정 다 봐주다가 내가 뒤집어서 안보실에 김장수 편히 봐주고 경호실 편히 봐주고 미용사 체면
살려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옴팡 뒤집어 썼다. 그 새끼들 사정 묻지도 않고 경호실에서 당장 출발해라고 명령을 내리고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이게 하나같이 다 누군가의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물론 내가 이때 조금 더 일찍 중대본에 갔다고 해서 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국가 지도자가 대책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민에게 그런 모습을 빨리 보여주지 못하고 이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비친 것이 몹내 아쉬운 것이다. 우왕좌왕한 것처럼 비치도록 각본을 짠 새끼들이 뒤에 있었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정확한 정보를 보고 안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님이 조바심을 내게 만들고 일을 갖다가 실수하게끔 유도를 한 거죠.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후 3시 30분. 자, 이제 세월호가 물에 빠지고 나서 6시간 30분 지났을 때입니다. 6시간 30분. 정무수석실로부터 구조인원 166명, 사망 2명이라는 서면 보고가 왔다. 이거 보세요. 세월호가 물에 빠지고 완전히 침몰하고 난 6시간 30분이 지났는데도 사망 2명. 이 새끼들 사기치는 거 보세요. 어디서 사기를 치는지. 계속해서 사기치는 거 보세요. 이거 사망 2명. 이거는 국가 반란이죠. 이거는 사고를 위장한 국가 반란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문제는 이때까지도 경호실에서 연락이 없었다는 점이다. 경호실 보세요, 이거. 이게 누구 연락받고 이 새끼들이 이렇게 빈둥빈둥 번데기 주름 잡고 앉아있나요? 이 새끼들이. 번데기 주름 다 터질 동안 연락이 없었다. 왜 이렇게 준비가 늦어지는 거죠라고 독촉했더니 중대본 앞에 무단 주차한 차량 때문에 안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차주가 확인되지 않아 이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차주라는 새끼도 이거 다 뒤에서 다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이 차주 이 새끼 어떤 건지 이거 누군지 이거 실명 밝혀야 돼요. 이 새끼 일부러 그랬는지. 뭐가 하나하나 다 이게 저쪽에서 봤을 때는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데에 다 이렇게 하나씩 장치가 그때그때 준비가 되어 있더라. 박 대통령이 엿먹이는 장치들이 그때그때 하나씩 있더라. 안보실의 김장수가 보고를 정확하게 보도 못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YTN에서 세월호 전원구조라고 말한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10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전원 구조하세요라고 전화통화를 할 때 그때 이미 완전 침몰했는데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전화통화하는 도중에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6시간이 지났는데도 안보실에서는 제대로 인원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하도 답답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직접 중대본에 가려고 했더니 경호실에서는 준비하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다. 근데 그때 마침 미용사가 와가지고 머리 해야 된다고 왔다. 근데 또 어디야 무슨 정무수석실에서 봤더니 2명이 죽었다고 왔다. 그래서 중대본에 그래도 그저 무작정 가려고 했더니 하필이면 중대본 앞에 차주 이상한 놈이 차를 불법 주차해가지고 그게 이동이 안 된다. 아니 미친 새끼들 견인차가 와가지고 끌어가는 거 얼마나 빨리 잘 끌어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동시키지 못하고 있대? 보면은 이게 하나부터 10까지가 박근혜 대통령 엿먹이려고 장치가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세월호가 터지고 7시간이 지났는데도 2명 사망했다고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2명 사고가. 이미 아침에 10시 반쯤에
이미 애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었어. 이미 그때 죽었어. 살은 애들 있지만은 100 몇 명이 이미 죽었어. 죽었는데도 7시간 뒤까지도 2명 죽었다고 보고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 새끼들 어떤 새끼들이 장난을 치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았다. 물론 경호실은 경호실의 입장이 있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불행한 사고도 있었지만 경호는 예상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여지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백날 잘해도 한 번의 작은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경호실 입장을 또 박근혜 대통령님은 좋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정말 속이 좋으신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지만 이날 상황을 고려하면 일단 중대본 근처까지 차로 이동한 뒤 도보로 이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도 당시에 마음이 급해서인지 차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애만 태우게 했던 것이다. 애 태우게 만들게 한 거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한 거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갔던 거죠. 이날은 한 번 잘못 채워진 단추처럼 계속해서 뭔가 어긋나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긋나도록 장치를 한 새끼들이 많았다는 거죠. 결국 경호실에서 중대본 방문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고가 들어온 것은 오후 4시 30분. 내가 중대본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15분이었다. 세월호가 물에 빠진 지 아침 8시 54분에 빠지고 5시 15분이니까 8시간 20분이 지난 뒤에 중대본에 도착했다. 세월호 7시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뭘 했나요? 예? 미용사, 이거 보세요. 미용사 온 거야. 박근혜 대통령님이 호텔에 진짜 커피 마시러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이거는. 자, 오늘, 어이구, 1시간 16분이 됐네요. 예, 여러분들. 오늘 이 새끼들 이거 말이죠. 이거. 윤석열, 한동훈은 지금 당장 공직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로 당장 사퇴하고 국가사법당국은 지금 당장 윤석열하고 한동훈 체포 구금하고 국정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헌정 중단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사법당국은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쿠데타예요.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 일으킨 이거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반란입니다. 이거. 예? 박근혜 대통령님이 세월호 7시간은 날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호 7시간은 날조에 날조다. 자, 여기 나오죠. 세월호 7시간 날조다. 재판에서도 다 다르다. 날조다. 세월호 7시간 전단팀 만든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는 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당장 지금 말이죠. 국회에서 2016년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시킨 거 다 무효입니다. 다 가짜예요. 다. 날조에 불과해야 돼. 날조. 자, 여러분들 제 방송을 여러분들 톡방에 여러 군데 전달하셔가지고요. 열어가지고 이 진실이 널리 퍼지게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밖으로 나와서 야외 집회를 하고 무대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대정부 투쟁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투쟁을 안 한다고 삐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까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서 이 쿠데타에 관여된 모든 자들을 다 일망타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내년 총선에 뭐 국회의원 몇 명 응원해가지고 당선시키는 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길거리로 나와서 투쟁을 해가지고 몇몇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밀어서 당선시키고 그거 아무 쓸모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시켜봤자 그 새끼들 또 배신 때릴 새끼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렇게 그냥 힘차게 진실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기쁨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오전 11시에 실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